자, 이번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초딩님,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종란님이 말씀하신 거 SBIVC 앱이 나오면 머니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셨는데요. 머니탭은 그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불 수단으로 쓰는 쪽이죠. 페이먼트. 그리고 SBIVC 어플은 그거랑 똑같아요. 업비트나 빗썸의 그 거래 어플 있잖아요. 전용.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죠. 분야가 다르니까. 저 목소리 힘 없나요? 목소리 힘 있는데? 없어요? 제주님 저 얘기하신 거죠? 목소리 힘 없냐고. 아닌데? 네, 마리오님은 그 얘기 하셨네요. 가격 싸서 미리 줍줍했을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XIP를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투기 느낌의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거일지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OTC 세일러 사들이는 거는 그거 갖다 단타 치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중장기 텀을 갖고 긴 호흡으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일단 금융기관들이 바라봤을 때 XIP 가치는 미래에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거다. 적어도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ODL이에요. ODL 마켓메이커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구매를 한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친구들이 구매했을 경우는 XIP를 홀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게 가장 저희한테 베스트 소식이긴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보다. 뭐 예전에 2018년 당시에 그 존 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그 언론에서 활동하시던 양반, 리플사에 잠깐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 양반 있을 때 리플 에피소드 드랍 설명했을 때 한번 그 사람이 출연해서 그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야, 우리 XIP 그 OTC 세일로 사간 금융기관들이 그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들이야 하면서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얘기한 적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ODL에 관련 있는 마켓메이커라든가 금융기관들이 XIP를 어느 정도 직접 홀딩하기 위해서 사들인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디 보자. 자, 여러분들 새로운 게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댓글 피드백을 할 건데 요즘에 또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방송 자체가 워낙 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느끼시겠지만은 다른 데랑 좀 달라요. 다르고 약간 전문적으로 좀 뎁스 있게 설명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XIP 갖고 유튜브 방송한 게 거의 초창기라서 제가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방송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되게 진중하게 여기 감자밥 형님 아직 안 왔죠? 호야님이나 감자밥 형님이나 몇몇 분들이 제 설명 재미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중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한 그런 소식만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안티들도 떨어져 나갔어요. 재미없었겠죠. 이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막 되게 선동 얘기를 하면은 그거 까고 싶어서 왔을 텐데 그 안티들도 제 방송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뭐 깔 것도 없네. 우리도 간다 이러고 다 떠나서 그냥 최근까지는 우리끼리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티들이 제법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댓글 피드백 댓글 남겨주신 거 같이 답변도 드리고 얘기를 해볼 텐데 그때 우리 안티 양반들 궁금한 것도 답변을 줄게요. 근데 대충 주말에 잠깐 이제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면서 잠깐 봤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라고 답변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XIP 지금 가격을 보니 망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맥락. 아니 뭐 망한 걸 수도 있고 망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같고 XRP 가격을 봐라 이미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예. 그게 사실이라서 답변을 못 하겠는 게 아니라 너무 수준이 낮아갖고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존이든 삼성전자든 항상 망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망했을 때 진짜 망한 거지, 지금을 놓고 지금 가격이 안 좋으니까 망했다 하면은 안 망한 주식이나 안 망한 금융상품이 어디 있어? 항상 올라가기만 하네요.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망한 거지, 그 논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말로만 나불대지 말고. 저기 그 선물 시장 있거든요. 거기 가갖고 XRP 전재산 걸어서 풀숏을 때려요. 그렇게 확신 있으면. 그럼 부자 되실 거예요, 정말로.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망해서 빵원 가치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돈 얼마나 많이 버시겠어요. 지금 풀숏을 때려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 있으시면 말로만 나불대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전 뭐라고 대꾸 안 할게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라. 되게 재밌어요, 보면 수준이. 감자형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수면방송이라 자고 계실 줄 몰랐는데, 자고 계실 줄 알았더니만 깨어 계시네요? 왜 그러시지? 이름을 불러서 그런가? 누가 했는지도 다 기억. 꿈에 나타날 거다, 꿈에 찾아갈 거다 막. 언제나 보고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졸고 계시잖아요. 지금 잠꼬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 안 되시겠구만. 잠꼬대로 채팅까지 가능하신 분이네. 무서운 분이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티들 많이 오는데 상대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너무 수준 낮은 거는 상대 못 해드려요, 안티분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뭐 주장하시는 게 1 더하기 1은 3이에요 빽 이러면서 주장하면은 그거 제가 대꾸 못 해드려요. 왜냐면 1 더하기 1은 이미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잖아요. 수학이란 걸로 2잖아 2. 근데 혼자서 그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러면서 빽거리면서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위너야 이러면은 상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한테 뭔가 주장을 하시면서 따지고 싶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를 관철하고 싶으시면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제 방송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데이터와 중앙은행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를 상대하는 게.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명확한 근거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해주시면 상대를 해드릴게요, 열심히. 알렉스 첸님 거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번에 ODA 볼륨 줄은 거 리프사의 마켓메이커 볼륨이 빠졌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물량이 거래소 간 ODL에서 직접적인 ODL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알렉스 첸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실까요? AP라는 ODL 고객이 있으면은 둘 다 ODL 고객이에요. 얘네 둘 다. 이전에는 중간에 여기 거래소를 끼잖아요. 이 친구들은 거래소요. 근데 알렉스 첸님이 얘기하는 거, 최근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이 거래소 끼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이렉트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좀 답변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네콜링 질문도 한번 볼게요. 같은 거래소에서 XRP를 처음 200원에 100개 사고 두 번째 1000원에 100개 샀는데 제가 100개를 팔았다면 뭐부터 팔리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되나요?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앞부분을 이제 1번이라고 얘기하고 답변 드릴게요. 예. 어떤 게 먼저 팔리는지가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둘이 합쳐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 구매하는데 쓴 돈 있잖아요. 쓴 돈 있고 그 다음에 총 개수 200개고
이 중에 뭐가 먼저 팔리는지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 1,000원에 산 게 100개가 먼저 팔리든 이번에 200원에 산 게 100개가 먼저 팔리든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나 손실은 똑같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주셨는지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참고해서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격도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되나요 하시는데, 거래소, 덱스가 아닌 거래소 있죠? 리플 게이트웨이가 아닌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서버에서 내부 장부로 거래하는 경우는 그 서버에만 남아 있습니다. XRP 레저에 남아 있지 않아요, 거래 내역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알렉스체님? 리프사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직접 주고받는 거. XRP가 보편적인 수용성이 존재해서 이거를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고 XRP라는 디지털 에셋으로 받아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걸 세틀먼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에셋이다. 그런 의미로서 시장에서 수용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아마도 알렉스 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분들 아마 대부분이 지금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고받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알렉스 첸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볼륨이 줄었을 때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구조에서 명확한 거는 결국에 법정화폐로 스타트를 끊어서 법정화폐로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XRP가 보편적 수용성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스타트도 법정화폐, 중간에 XRP, 마무리도 법정화폐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XRP랑 페어를 만들어서 거래를 해주는 거, 피아트랑 암호화폐 거래소밖에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할 때는 아마 실제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줄었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저항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할 때는 뚜띠님 구독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볼륨이 줄어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채널은 현재 상황에서 쓰기 힘들 걸로 보여져요. 근데 뭐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가능성 높은 거에 대한 언급을 드린 부분이라, 이미 막 진짜로 XRP를 직접 주고받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팩트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날을 훨씬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제 있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 네콜링이 왜 질문 주신 거예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첫 번째 거 부연 설명 더 드리면은 200원에 100개 사셨잖아요. 거의 2만원 드신 거잖아요, 첫 번째 구매할 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00원에 100개 사셨으니까 XRP 뭐나 총 10만원, 그죠? 그럼 총 12만원 들여서 XRP 200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시상 12만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0원에 100개를 팔아요. 가정했을 때 만약에 처음 200원에 산 거 100개가 팔리는 거면은 차익이 100원 남으니까 만원이 이득이겠죠. 근데 만약에 후잡게 팔리면은 마이너스 7만원이 손해잖아요. 근데 후잡게 팔려서 당장 마이너스 7만원 되더라도 200원에 사면 100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중에 어떤 가격에 팔더라도 이거 합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앞에 것도 먼저 200원에 산 100개가 먼저 팔려서 플러스 만원이 될지라도 아직 1000원에 산 100개가 남아있으니까 결국에는 다 200개를 팔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에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세금 문제.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주셨겠네, 질문을. 이거 세금이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양도소득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도 보세요. 주식시장 원래 개인들한테는 거의 양도소득세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원래 안 물리던 개인들한테 이제 물리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네, 그런 취지와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더군다나 이제 이 주식 세제를 개편하면서 금융세제라는 걸 별도의 카테고리로 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7월에 며칠 안 남았네요. 7월에 이제 암호화폐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지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이. 아마도 저는 양도소득세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방향성을 볼 때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결국에 양도 차익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개개인들이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거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래블 룰이 적용돼 갖고 아마 대부분의 거래소가 최근 몇 년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령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개개인들한테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매수 가격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망한 거래소를 한번 거쳤다고 하면, 정아라님 스폰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망한 거래소를 거쳤다면, 망한 거래소가 그런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잘 지킬까요? 데이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는 해외 거래소, 특히 해외 거래소 중에 망한 거래소를 한번 거쳐요. 거기 한번 거쳐 나오면은 매수 가격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도 아마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 될 거거든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게 양도 소득세의 기본 틀인데, 상가격과 판가격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판가격은 이미 이제 규제가 적용된 뒤에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팔면은 판가격은 알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얼마에 샀는지를 경우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정부가 과연 이걸 놓고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봐도 양도소득세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로 손실 본 분들이 있어요. 손실 본 분도 있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지금 정부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양도소득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그래서 공개되면은 그 얘기대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네콜링님이 만약에 처음에 구매를 국내 거래소에서 했으면은, 그 거래소가 그 당시에 네콜링님이 XRP를 원화로 샀을 때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면 정부에 제공을 하겠죠. 근데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다. 네콜링님이 XRP를 사들인 게 해외 거래소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정부에 자료 제공할 의무도 없고 그러지도 않는다. 의무가 있어도 제공을 안 한다. 그럼 정부는 모르겠죠. 국세청에서는 네콜링님의 매수 가격을 알 수 없겠죠. 파악이 안 되겠죠. 기타 소득세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양도 소득세가 유리한가요? 기타 소득세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으로 산정이 되죠. 이게 되게 세금의 세계도 그 틀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문적인 세무사 아니면은 정확한 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세무사 찾아갈지도 모르겠네요. XRP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때 아마 다들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을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5년에서 10년까지 합산해버려요? 참, 정말 복잡한 문제 같아요. 세금도 정말 민감하고도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그냥 민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거죠. 어쨌든 세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렇고, 아 맞다, 그 질문 주신 분 있는데 제가 줌을 아직도 설치를 못했네요. 정신없어갖고. 아, 줌 기억해야지. 제가 그 줌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 죄송해요. 오늘도 정신없어서 기억 못했는데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내일은 설치를 해볼게요. 줌을 설치를 하고 그 사용하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줌을 거기 블루스택에다 설치해야겠다. 블루스택에 설치해갖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라이브 때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정신이 없네요. 계속. 자, 세금도 얘기를 해봤고요. 제주님은 갑자기 왜 하셨어요? 뭐 생각나신 거 있어요?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 코인원에다가 코인원 사람들한테 인터뷰 요청해볼까요 한번? 일단은 모국어가 둘 다 한국어라 막힘이 없을 테고, 그리고 코인원도 초창기 때부터 리플렛 멤버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곳에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본인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DA 관련돼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멀티옵이라던가 이런 거 사용해갖고 간접적으로 ODA 쓸 생각은 있는 건지, 뭐 그리고 ODA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보면 우리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몸이요?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뛸 건데 이제 뭐 허벅지 이런 데 땡기게 하겠죠. 단타 치러 가도 되냐고요? 몰라요. 단타 얼마든지 뭐 치는 건 상관없죠. ODA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제주님. 그 ODA 거래소 되면 오더북이 두꺼워지니까. 뭐 어쨌든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코인원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도 괜찮으면은 코인원의 그 에밀리 정인가요? 그분이 이제 작년 수요일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한번 요청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조회수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시도했는데 실패하거든, 그 구독자 많은 채널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 꺼내보세요. 코인원의 인터뷰 요청해서 한번 해보자고. 아마도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무시라기보다는 홍보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코인원에서도 응할 수도 있어요. 설마 나 구독자 적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왠지 진짜 조금은 슬플 것 같은데. 한번 코인원의 얘기 꺼내볼게요. 아마 저보다는 다 많으실걸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많아서 다들 제가 제일 적을 거야 아마 구독자는.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슬퍼지는데? 먹먹해진다.
딱 요청했는데 막 약간 구독자가 적어서 못하겠다라는 답변은 안 주겠죠. 근데 약간 답변식이 아무리 봐도 영향력이 별로 없는 채널이라 인터뷰 응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면은 에이 제길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슬픈데? 막 이러면서. 네.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그 에밀리 정이라는 분한테 공식적으로 메일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코인원 입장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많은 걸 알고 있는 지식자인지 아닌지보다는 사실 인터뷰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봐줄지,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코인원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거래를 많이 해줄지, 그리고 코인원에서 만든 그 크로스라는 송금 서비스 있잖아요. 해외 송금.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더 관련자들한테 홍보가 될지, 이런 게 중요하지, 그 인터뷰를 하는 호스트가 지식이 맞냐 아니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볼 때. 그래서 오히려 그 구독자 한 몇만 명 되는 데에서 인터뷰 하자고 요청하면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어요. 코인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두가 혹시 신의 두뇌라는 그분인가요? 그분은 구독자 얼마나 되나요? 한 5만 넘나요? 10만? 5만? 그런 분들이 하면은 아마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신의 두뇌라는 분은 그 뭐야, 공영방송도 나가지 않나요? 공공 채널? 뭐 KBS, MBC 이런 데도 출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이 다른데 그런 분들이 인터뷰하자고 하면은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네요. 홍보가 될 테니까. 그분은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근데 뭐 요즘에 비트코인 잘 나가니까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암호화폐 채널 5만 구독자가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 야, 암호화폐 확실히 진짜 소수만 하는구나. 저는 10만 구독자 있는 채널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진짜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암호화폐 소수자들인가 봐. 소수자들. 10만 구독자 채널이 없다니, 세상에. 오마이갓. 저 괜찮은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위로인가? 위로인가? 어쨌든 고마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할 거 많네. 정신 차려야죠. 그 리프사한테 코인원한테 메일 보내면서 잊지 않고 리프사 커뮤니티 팀에도 그거 보내겠네요. 근데 수엘이 한 3달 4달 남았거든요. 네, 수엘 초대장도 달라고 요청도 하고, 코인원 인터뷰도 한번 요청해 볼게요. 코인원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저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관련 산업 있죠? 블록체인 관련 산업 중에 현업의 금융기관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 팀이라던가 실무자 있잖아요. 그쪽에서 제 프로필을 자꾸 조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프로필 조회했을 때 알림이 오거든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방송에 그냥 가끔씩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 트위터를 보고 계신지,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제의가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꾸 약간 조회를 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흔적들을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우리 회사로 한번 와볼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많아요. 링크드인 헤드헌터 아니에요. 헤드헌터 아니고 그 실무자예요. 그쪽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관련된 실무자. 근데 그거는 진짜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그 암호화폐 처음 들어본 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트너 맺자고 이 채널에 홍보해갖고 제 추천인으로 해서 가입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래했을 때 거래 수수료의 뭐 30%, 50%를 줄 테니까 사람들 좀 모집해달라. 이거는 여전히 많이 이메일 와요. 근데 다단계잖아요, 그건. 아무리 봐도 다단계잖아. 우리 나눠 먹자, 사람들 모아봐라, 이건데 어림도 없지.
인스타 비공개라고요? 호야님 안 되겠구만. 스토커구만. 스토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9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얘기들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앞으로 방송은 딱 1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역할도 하고 가정에서 역할도 하고 이제 팩토리라는 조그만 방송인으로서 역할, 막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 시간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활,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해서 적절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시간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져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따로.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마저 못하신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내일 라이브 방송에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논문 주제요? 진작에 정했죠. 근데 이 교수님이 수락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얘기들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그리고 비 오니까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바월바 내일 뵙겠습니다. 뿅!